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연쇄 살인범들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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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지수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았습니다. 자, 28점이 높은 점수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한 15, 12점, 10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예. 25점이라는 건 상당히 높고 다른 뭐 여타의 강호순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네. 이영철 선생님 같이 그 25점, 27점 정도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비슷한 점수,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얘기하고요. 예. 이것은 이 분야의 그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만든 40문항 네. 네 가지 영역입니다. 반사회성, 대인관계 등 네 가지 영역을 5문항씩 네 가지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진단 검사입니다. 진단 검사라는 게 뭐냐면 기준 점수를 넘으면은 무조건 사이코패스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물론 사이코패스가 모두 범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혹한 범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기준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성 버전이 있고요. 네. 저기 뭐 흑인종, 황인종 뭐 이게 인종에 따라 다르고 예. 또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대략적 기준점은 25점으로 삼습니다. 25점인데 예. 정유정이 28점을 받았다. 예. 네, 정상범죄에서는 일단은 벗어나는 점수거든요. 이게 그렇다 조금 보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네. 벗어나는 겁니다. 3점이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좀 벗어난 점수인데 만약에 이제 정유정이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그 검사 내용 중에 살인에 대한 각성이 만약에 나타났어요 했을 때 네. 한 번 살인의 각성이 나타나면은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시리얼 킬러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살해한 예.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해하는 때까지는 굉장히 좀 약간 치밀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좀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살인에 과각성됐을 경우는 살인이라는 것에 집중한 반면에 유기라든가 훼손 부분은 이 이제 시점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살인에 과각성된다는 의미가 네. 사실은 이 지수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본 많은 연쇄살인범들은 이런 과정을 열 몇 번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완벽해지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첫 번째, 몇 번째 정도는 사실은 불균등하고 불완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점차 이제 발전하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완벽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굉장히 진화 속도가 빠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각성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보통 두세 번 정도에 거의 못 잡을 겁니다. 네. 나중에 왜 10 몇 번 이상 후에 잡히냐면 자기를 너무 과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쇄살인범들이 두세 번 한 연쇄살인범과 예. 열 몇 번 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10번 정도는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신해갖고 자만한 후에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정유정이 검거 당시에 이제 경찰이 혈흔을 지적했더니 하혈을 했다면서 둘러댔거든요. 거짓말을 했어요. 예. 사이코패스 성향 중에 거짓말하는 것도 들어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부터 반사회성 영역에서 상습적 거짓말, 그러니까 습관적 거짓말이 그냥 툭 치면 거짓말이 줄줄 나옵니다. 마치 그 배우가 대사 외우듯이 나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정유정은 다른 여타의 연쇄살인범보다 훨씬 진화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예. 자, 그런 범죄자였고 지금까지 나온 그 증거만 봤을 때도 정유정은 굉장히 범죄 지능이나 이런 게 이제 높다고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그 우리 CCTV 화면 중에 우리가 좀 충격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가방을 들고 가면서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의 시각적 속도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연쇄살인범이 자동차 여행을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동차 그래? 여행을. 예, 왜 그랬더니 속도감.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보다 빠른 공간 이동에 대해서 그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정의 그 모습은 사실은 약간 우리가 발걸음만 보시는데 사실은 시각적인 이 전환을 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각성이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사실 위험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도 CCTV에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을 예. 하고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유정의 이제 학창 시절을 좀 살펴보면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항상 커튼 뒤에 숨어 있었고 말이 없었고 존재감 없었던 친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사이코패스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을 잘 감춥니다. 자신의 증거를 잘 지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둔형 외톨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무서운 범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근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연쇄살인범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여러 가지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들이 특징들이 다 다른 모양이네요. 예. 아까 저기 PCR 테스트에 4가지 예. 영역 말씀드렸죠. 그중에 어떤 영역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높은 거고 정유정은 다른 영역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28점, 27점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성이 높은 사이코패스가 강호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정유정은 사기성보다는 공격성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이 부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편차가 생깁니다. 네. 정유정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5년 동안은 외부와의 교류를 끊었고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냈다고 하는데 이런 성장 과정, 배경들이 이런 범행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자신의 어떤 감각을 다듬고 특정한 형태의 어떤 뭐 매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성이 높은 형태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은둔형 외톨이가 사이코패스라고 이퀄 등식은 그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런데 자신을 잘 감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는 행위일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게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시민분들, 예. 국민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모든 범죄자들이 살인범들 특히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잔혹성이라든가 연쇄성이 보이거나 특정한 경우에 이 검사를 하고요. 예. 이 검사는 일종의 자기 기입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검사관이 이 20개 문항의 유사한 문제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화하듯이. 본인이 그 검사를 하는지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너 검사해 시작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 사이코패스 진단이다 싶으면은 뭐 질문이 있고 네. 답이 뭐 예. 매우 맞음 아니면 네. 뭐 중간 맞음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예. 검사관이 직접 질문을 통해서 예. 그 검사관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검사관은 자격이 엄격합니다. 보통 프로파일러들이 그걸 하고요. 그 PCR 테스트의 검사관은 별도의 자격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때 2명이 들어갑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혼자 주 검사관이 있고 보조 검사관이 그거를 지켜보면서 지적해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검사 때는 그 피검사자의 대단히 다양한 그 생활 기록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가장 예. 대표적인 건 고등학교 생활 기록 같은 거,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진단 기록이라든가 굉장히 넓은 형태의 기록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정유정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이제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정유정이 왜 또래의 자기와 똑같은 20대 여성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근데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 것은 형량과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동기가 불분명하면 사실은 재판정에서 상당히 범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를 흐리는 행위를 한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또래에 대한 가장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외 앱도 이 정유정한테 가장 쉬운 접근성이고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다루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또래이고 조금 진화하게 되면 이건 무차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이제 정유정의 모습은 약간 은둔형 외톨이에다가 좀 그런 좀 약한 모습 아니면 뭔가 조금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일반 시민분들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범죄 지능도 뛰어나고 앞으로 이제 몇 번 잡히지 않았다면 몇 번 만에 굉장히 위험한 완벽한 연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잡혔을 때 경찰한테 매우 쉽게 거짓말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했다?
누가 시켜서 한 거다 하혈했는데 이건 이렇다. 그리고 어떤 피를 봤는데 바로바로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짓말의 조작 정도가 높으면은 이거는 단순한 은유 외톨이하고는 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치장 안에서도 굉장히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잘 지낸다고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죽든 말든 이런 존재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몸만 편하면 됩니다. 굉장히 자기가 강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이코패스들이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후에도 그 유치장 교도소에서 굉장히 쾌활하게, 굉장히 뭐 너무 수다쟁이라서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그 예전에 혹시 그 현직에 계실 때 사이코패스 검사나 뭐 이런 이렇게 사이코패스들 신문들을 좀 해보신 적이 그럼요. 있으십니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쇄방화범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쇄살인범들이나 연쇄 성범죄자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갖고 시끄러울 정도인데 연쇄방화범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대물범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숨겨진 형태를 찾아내기가 시간이 그래서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튀기가. 그래서 연쇄방화범들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